예, 그 668페이지 전세권 펴놓으시고, 역시 전세권 공부 거의 반 이상인 겁니다. 하여튼 이제는 그 전세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었고, 일단 전세권이다라고 하는 것은 목적 물건을 토지이든 건물이든 그 용도대로 사용하기로 하고, 그리고 전세금을 선지급하고, 요 전세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적 효력까지 주어진다라는 것. 그래서 전세권은 물권으로서 용익물권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만, 전세권의 우선 변제적 효력도 주어지고, 그다음에 전세권에 기한 경매 신청권도 있고, 그래서 담보권적 성질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 담보물권의 성질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학자들이 전세권은 특수한 용익물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용익물권이다라는 말 안에 또 역시 연습해 보면은 권리로서 물권이고 제한물권으로서 용익물권이라는 거. 물권은 일단 권리로서 법의 보호를 받는다. 물권으로서 누구에게라도 주장할 수 있다. 제한물권, 타물권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용익물권, 부동산 일부 위에 설정될 수 있다. 담보물권으로서 경매신청권, 그 다음에 우선변제적 효력이 주어지는데, 이 담보물권의 공통된 성질, 그리고 담보물권에서 공통된 효력과 관련된 이 부분은 담보물권을 보면서 보실 것이고, 그러면은 이러한 성질의 전세권이 어떻게 취득될 것인가라는 것. 당연히 법률 요건이 충족되어야 될 것이고, 따라서 전세권이 법률 행위에 의해서 취득될 수도 있고,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취득될 수도 있다는 것. 기본적인 체계를 맞추는 겁니다. 기본적인 체계. 법률 행위에 의해서 부동산 물건인 전세권이 취득되기 위해서는 전세권 설정 등기까지 있어야 된다라는 것. 다음에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금을 요소로 한다라는 것. 다음에 전세금이 선지급되어야 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반드시 현실적 수수를 요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채권을 전세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것. 요거 볼 때마다 옛날 생각나는데, 옛날에 서울인데 저 왕십리 쪽인가 어떤 분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이분이 택시기사이신데, 이분 택시기사이시는 뭐 열심히 일한다고 그랬는지, 밤에 열심히 택시 운전해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낮에 주로 집에 들어가가지고 주무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한테 부인이 있었는데, 이 부인이 돈을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인이 자기 친구한테 돈을 빌리고 이 갚지 못할 형편이 돼가지고 요 돈을, 그러니까 넌 보증금에 가름하고 요 사람이 요 집에 들어와 사는 거지. 근데 이런 사실들을 이 남편은 모르는 거지, 남편은. 그래가지고 열심히 밤에 택시 운전해가지고 일하고, 이분은 낮에 이 집에 들어와서 주무시고, 이 부인의 친구분인 이 여자분은 주로 낮에 일하러 다니시고, 밤에 주무시니까 한 집에 사는데 이 여자분하고 이 남자분하고 만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지. 부인이 참 머리가 좋은 건지.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분이
이분이 낮에 출근 안 하시는 날이겠지. 출근 안 하시는 날. 이 남편분이 이제 방에 자러 들어간 거지. 자러 들어가가지고 여자가 있는데 맨 처음에는 부인인 줄 알고 이제 뭐 침대에 들어갔겠지. 그런데 서로 쳐다보고 놀래가지고 감을 막 치는 거지. 그래서 서로 핸드폰 꺼내가지고 경찰을 불렀는데 경찰차 타고 가면서 이야기해가지고 이런 사실들이 밝혀진 거지. 그러니까는 그때 빌려간 그 돈 임대차 보증금으로 하자 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때 빌려간 돈 지금 내가 당장 갚지 못하는데 내가 집은 가지고 있으니까 전세금으로 가름하고 너가 전세권자로 살아라, 이런 것들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 머리만 살짝 쓰면은 다 가능한 거지 뭐. 이거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어우. 내가 생각해도 막 머리가 찌삐찌삐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다음에 전세권자의 점유취득은 점유취득은 요소가 아니라는 거. 전세권자의 점유취득이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점유취득 가능성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이 건물의 소유자이고, 이 사람이 임차인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전세권 설정 등기하고 전세권자로 들어올 수도 있는데 돈이 없는 거지. 돈이. 그냥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이 없으니까 친구한테 돈을 빌려서 요렇게 전세금을 지급하는 거지. 그럼 이 사람은 전세금을 지급받고, 그러면 요 사람이 점유 사용을 할 것인데, 요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기간 끝나고 나서 돈 가지고 날라버리면 자기 돈이 날아갈 것 같다는 거지. 그래서 합의를 해가지고 요 사람을 전세권자로 기록을 해놓는 거지. 그래서 요 사람은 지금 점유 사용을 안 하고 요 사람이 점유 사용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합의에 의해서 실제 사는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 제3자 명의의 전세권 설정 등기 가능하다는 거. 이런 현상이 저당권 쪽에서도 나타나고 가등기 담보권 쪽에서도 나타납니다. 판례가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이거 법률 규정에 의해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거 상속받으면 될 거니까. 그 다음에 이 전세금이다라고 하는 거 선지급해 놓는 이유가 이 사람의 귀책으로 손해가 있을 때 그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결국에 다른 말로 쓰면 또 이 사람이 돈을 빌려 쓰기 위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보권적 성질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신용, 수수의 성질을 가진다라는 것. 결국에는 이 돈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이 사용료에 충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겁니다. 외울 것도 아니고. 그러면 전세권에서 전세금이 요소인데, 그러면 전세권 존속 기간 중에 전세금 반환 채권을 확정적으로 분리 양도할 수 있을까? A라 하는 사람 소유의 건물에 이 B라 하는 사람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고 이게 담보권적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게 이게 전세금이 될 것이고, 전세금 반환 채권. 그 다음에 전세권에 있어서 등기가 성립 요소니까 등기는
성립요건 또는 효력요건으로 작용한다 했죠. 부동산에 있어의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에 있어의 등기는 성립요건 또는 효력요건으로 작용한다 했고, 그건 앞에서 공부했으니까 일단 여기서 차치하고, 그래서 등기는 지금 B 앞으로 다 돼 있다고 보고, 이 전세권 존속기간 중에 내가 전세권을 계속 가지고 있고 요 전세금 반환 채권을 너가 양수받아라. 이게 가능할까? 그럼 이 사람이 전세금 반환 채권을 이 자리에서 확정적으로 분리 양수받아버리면 B는 더 이상 전세금 반환 채권자가 아닌데, 그러면은 전세권을 B가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전세권에 있어 전세금은 요소이고 전세권은 담보권적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 피담보 채권이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전세금 반환 채권이 전세권 존속기간 중에 분리 확정적 양도가 가능하다면 그래서 분리 확정적 양도가 가능하다면 담보권적 성질이 없어버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전세권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해야 돼. 그래서 전세권 존속 기간 중에는 전세금 반환 채권을 확정적 분리 양도할 수 없다. 일단 기억하시고. 그래서 전세권자는 전세금 반환 채권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 전세권에 있어의 전세금은 요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약은 체결할 수 있습니다. 존속기간 전에 요 시점에 양도계약은 체결해. 양도계약은 체결하는데 양도계약의 효력을 요때 발생하지 않고 있다가 만료되고 난 뒤에 너가 받아가라 하는 요 계약을 미리 체결할 수는 있다는 거. 그걸 말로 읽으면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될 때까지를 정지 조건으로 하여 전세금 반환 채권 양도 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다는 거. 효력은 발생 안 하고 정지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치 때문에 A라는 사람 건물에 대해서 B가 전세권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세금 지급해야 되고 전세금 반환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전세권 설정 등기까지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저 앞에서 그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조선 말에 전세권 제도가 관습법적으로 있었는데 그때 조선 시대 어쨌든 관념상 왕토 사상이었기 때문에 개인이 토지를 소유할 수는 없었고 건물은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생각하면 됩니다. 중국은 토지는 전부 국유고 건물은 개인이 소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세권 제도는 건물에 대해서 원래 발생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물권에 넣으면서 토지까지도 그 대상으로 하게 됐다는 것. 그래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토지에 대한 전세권으로서 전세권 설정 등기 그리고 전세권 취득, 전세권 반환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의 경우에 등기는 당연히 전부 B 앞으로 돼 있고 일단 그러면은 전세금 반환 채권,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데 존속기간 만료로 존속기간 만료되면은 이제 전세권 소멸하는 것이 원칙인데 요때 원래 이 전세권은 앞에서 봤다시피 용익권적 전세권도 있었고 담보권적 전세권도 있었다는 거예요. 토지일 경우에 법정갱신에 관한 규정이 전세권 쪽에 토지 전세에는 없습니다. 전세권의 법정갱신은 건물 전세에만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경우에 기간이 만료되었으니까 그 기간 동안 사용하기로 한 용익권적 전세권은 소멸한다는 거죠.
근데 아직 전세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그 전세금 반환 채권을 담보하는 담보권적 전세권은 존속하고 있다는 것. 그러면 이건 저당권하고 비슷합니다. 이제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요때 요 전세금 반환 채권을 양도할 수 있는가? 기간이 만료된 후입니다. 양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양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담보물권 쪽에 가면 담보물권의 특성 중에 부종성 수반성이 있습니다. 부종성 수반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당권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담보물권은 피담보 채권이 있어야 거기에 붙어서 존재할 수 있고, 피담보 채권이 이전되면 거기에 수반 붙어서 함께 이전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피담보 채권 요게 이전되면 다른 말 없으면은 담보물권도 함께서 붙여 이전해야 된다는 것. 수반한다는 것. 그래서 앞에 시간 지상권 쪽에도 주종 이야기를 했는데 피담보 채권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담보물권의 유효성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주된 게 넘어가면은 종된 것도 넘어가는 게 원칙이라는 거. 근데 주물 종물을 분리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딴 말 없으면 피담보 채권이 이전되면 담보물권도 함께 수반해서 넘어가는 것이 원칙인데, 어떤 연유에 의해서 채권 양도에 수반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제 채권은 C가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B는 채권자가 아니라는 거지. 피담보 채권 양도에 수반되지 않는 담보물권은 당연히 효력이 상실된다는 것. 그래서 일단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존속기간 중에는, 전세권 존속기간 중에는 전세금 반환 채권을 확정적 분리 양도할 수 없다. 단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를 정지 조건으로 해서 미리 양도 계약을 체결해 둘 수는 있다. 효력은 만료되고 난 뒤에 발생할 거니까. 다음에 만료되고 난 뒤에 전세금 반환 채권이 양도되면 담보물권인 전세권도 함께 수반해서 주종이 넘어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어떤 연유에 의해서 채권 양도에 수반되지 않는 담보물권이라면 그것은 법리상 당연히 소멸한다는 것. A라 하는 사람 건물을 이번에는 B가 임차인으로 빌렸습니다. 임차권자라는 거죠. 그런데 임대차에는 보증금을 요소로 하지 않는다는 거. 차임지급이 요소라는 거. 요거 원칙은 법리상 후급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성급하겠지만. 그런데 부동산 임대차의 경우에는 거래 관행상 대부분 보증금을 선지급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은 존속기간 중에 보증금 양도 계약이 확정적으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가? 이거는 가능합니다. 왜냐면은 원래 임대차는 보증금을 요소로 하지 않기 때문에 관행상 보증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확정적 분리 양도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임차권은 그대로 존속할 수 있다라는 거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가면은 A 소유의 건물에 B가 전세권을 가지고 있고 전세금 반환 채권을 가지고 있고 당연히 전세권 설정 등기도 되어 있고, A 소유의 토지에 대해서 B가 전세권도 가지고 있고 전세금 반환 채권도 가지고 있고 전세권 등기도 되어 있다.
이제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일단 존속기간 중에 이 전세권 위에 저당권 등기가 가능합니다. 이 전세권 위에 저당권 등기가 가능하다라는 것. 당연히 가등기 담보권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위에. 이제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기간이 만료. 요 건물 전세권 위에 저당권 설정이 가능할까? 이 토지 전세권 위에 저당권 설정이 가능할까? 일단 결론은 건물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 설정은 가능한데 토지 전세권 위에 저당권 설정은 만료 후에는 안 된다는 것. 이유가 뭐냐면은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원래 담보권은 용익적 측면도 있고 담보권적 측면도 있다 했습니다. 원래 용익적 측면, 담보권적 측면도 있는데 존속기간 만료되기 전에 전세권 위에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 했는데 요 저당권은 용익적 전세권에 설정된 것일까? 담보권적 측면에 설정된 것일까? 용익권 위에 붙은 겁니다. 용익권 위에. 담보권에 붙은 게 아니고. 지상권 위에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 했는데 지상권은 담보권적 성질이 없습니다. 지상권은 용익권입니다. 그 용익권 위에 저당권이 설정된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분류해보면은 담보권적 성질의 전세권에 저당권이 붙은 것이 아니고 용익권적 성질의 전세권에 저당권이 붙었다는 거죠. 그럼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아까 토지 전세의 경우에는 기간 만료되면은 용익적 측면은 소멸한다라고 했는 거예요. 전세금 반환될 때까지 담보권적 전세권은 남아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저당권이 설정될 수 없다는 이야기이고 건물 전세의 경우에 저당권 설정 계약이 일단 가능은 하고 왜냐하면 기간 만료되기 전 6개월부터 만료되기 전 1개월 요 사이에 전세권 설정자가 갱신 거절의 통지,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는다면은 앞에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아직까지 용익적 전세권도 살아있고 담보권적 전세권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 설정 계약이 가능하고 단 갱신 등기 후 그 위에 저당권 설정 등기한다는 거. 갱신 등기 안 해도 요 요건만 구비가 되면 존속기간 만료되기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설정자가 갱신 거절의 통지, 조건 변경의 통지하지 않는다면 앞에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 했으니까 갱신 등기 안 해도 갱신되어 있습니다. 단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갱신 등기 후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만료되기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갱신 거절의 통지, 조건 변경의 통지하지 않는다면 앞에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 하는 그 규정은 전세권 쪽에 있는데 주임법, 상임법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취득되었을 때 그 존속기간 10년을 넘어설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전세권에 최장기 제한 규정이 있다는 것. 10년을 넘어설 수 없다 되어 있고 최단기 보장과 관련돼서
건물 전세는 아무리 짧아도 1년은 보장해줘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건물 전세. 그래서 옛날 주임법 제정되기 전에, 주임법 제정되고 나서도 상당 기간 동안 대부분 사람들 1년 살고 이사 갔다는 거지. 그래서 근데 실제로는 아직까지도 뭐 그럴 건데, 아직까지도 저 시골 가면은 전셋집 구한다. 그래, 내 집 전세로 빌려 쓰라 이러면서 전세 계약 이래 놓고 등기는 안 해준다는 거지. 이걸 소위 채권적 전세라 하는데, 이게 아직까지 관습법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요게 오늘날 전세권이 물권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채권적 전세라 하는데, 요게 조선시대에 관습법적으로 존재했던 전세권이라는 거. 그래서 등기는 안 했다는 거. 그러면 현행 법 시행되고 나서는 이걸 임대차 비슷하게 봐야 된다는 거. 실제로는 임대차하고 관습법상 존재하는 채권적 전세하고는 다른 겁니다. 근데 객관식 문제를 낼 때는 만약에 그렇게 낸다면 임대차 원리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나와. 물건이 전세권은 아니니까, 등기 안 했으니까. 그래서 요 경우에 주택이라면 주임법이 적용된다는 거. 그러면 주임법도 옛날에는 1년 보장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은 2년으로 됐지만, 뭐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1년 채단기 하다가, 그러니까는 임대인이 물가 상승 나름대로 생각해가지고 1년 정도 잡고 뭐 보증금 뭐 상승시키고 이랬는데, 법이 2년으로 딱 만드니까 2년 뒤를 생각해가지고 2년치 보증금을 여기서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때 자살했습니다. 저 보증금을 감당을 못해가지고. 법 조문상 숫자 1을 2로 바꾼 것 뿐인데 정말 많은 사람이 자살했기 때문에. 법 조문은 마음대로 손대는 거 아닙니다. 국회의원 여러분님들, 법 조문 하나 손 잘못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는데. 그분들이 이걸 볼 리도 없겠지만,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유치한 예를 들겠습니다. 좀 그특히한 예를 들 수 있는데 그냥 유치한 예를 들겠습니다. 만약에 길거리에서 담배 피는 놈 사형시킨다. 사형까지는 너무 끔찍한가? 벌금 100만 원? 야, 이 가진 놈들아 좀 조심하자. 백만 원 벌금 매긴다면 이거 길거리에서 담배 피는 사람 없을까? 없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아요? 길거리에서 담배 피다가 걸리면 사형에 처한다. 이러면 담배 피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담배 피다가 죽은 사람 많을까? 담배 핀 거 본 사람 죽은 사람이 많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사람이 잠깐 실수해가 나쁜 길로 갈 수 있어, 깨놓고. 근데 그게 정원이 용서가 안 된다면 죄를 들키면 안 돼. 그러면 죄 짓는 걸 본 사람은 다 죽어야 돼. 무슨 말인가 알아들었습니까? 법은 아무데나 손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인류 역사상 사람의 생명을 가장 많이 뺏어간 무기는 원자폭탄도 아니고 총도 칼도 아니고 법입니다. 국회에 계신 분들,
이거는 좀 알고 하자고. 아무거나 만드는 게 좋은 게 아니고. 하여튼 요새는 동네에도 어른이 없고 학계에도 어른이 없고 어른이 진짜 없는 걸까? 어른을 안 만들어내는 세상일까? 아, 이래 흥분하면 안 되는데. 아유, 죄송합니다. 마음 좀 풀고.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아. 그래서 원래 건물전세 최단기 1년 보장 규정이 있고 요 건물전세에 대해서 법정 갱신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존속기간에 정함이 없을 때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전세권 소멸 통고를 할 수 있고 그럼 6개월이 경과하면은 소멸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건물전세는 최단기 1년은 보장해 주고 종합적으로 적용해야 된다는 거. 그럼 이러한 존속기간 동안 효력 하여튼 흥분해서 죄송한데 내도 마찬가지고 법 공부를 하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법 조문 하나 외우고 숫자 하나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법 원리들은 물론 전세권 자체는 우리나라에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법 원리는 2000년 전쯤에 로마 사람들이 책에 정리해 놓은 겁니다. 어떤 전세권 어떤 목적 부동산에 대해서 전세권을 가지고 있으면 목적물을 일반적으로 점유 사용할 거라는 것. 그래서 점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 다 인정되고 전세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 다 인정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존속기간 있는 쪽에 돈 이야기 나오면은 정감 청구권 따라 붙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정액 제한과 관련돼서 대통령령이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런 규정이 역사적으로 남아있고 전세권도 물권이니까 양도성이 보장됩니다. 전세권 자체를 처분할 수도 있고 전세권 위에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고 가등기 담보권은 아까 잠깐 실수했는 것 같은데 전세권 위에 가등기 담보권 설정 못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가등기 담보법 쪽에서 전세권, 저당권, 질권은 가등기 담보권 설정 못하게 해놨습니다. 못하게 해놓은 이유가 담보권적 성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등기 담보권 양도담보 형태로 하는 경우에도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설정을 해보면은 피담보 채권과 담보 물권이 분리되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담보 물권, 전세권, 저당권, 질권에는 가등기 담보권 설정 못하게 해놨습니다. 아까 잠깐 헷갈렸던 이유가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명법은 등기 가능한 물권에 대해서 실명법이 적용됩니다. 하여튼 지상권 위에는 저당권도 설정 가능하고 가등기 담보권 설정도 가능하지만 전세권 위에는 저당권 설정은 되지만 가등기 담보권 설정은 안 된다는 거. 그러면 이러한 전세권이 때가 되면 소멸할 거라는 거예요. 물권 일반의 공통된 소멸 사유에 의해서 소멸될 것이고 즉 목적물의 멸실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세권 소멸 시효에 의해서 소멸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이고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된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시효 취득하면 시효 취득이 원시 취득이니까 그 제한이 소멸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세권 위에 저당권이 설정되니까 경매 실행으로 통해서 소멸될 수도 있고 전세권에 앞서는 저당권자 소유권에 대한 저당권자의 경매 실행으로 소멸될 수도 있고 전세권의 특유한 소멸 사유로서 소멸 통고 제도도 있고
그 다음에 소멸 청구 제도도 있습니다. 의무 위반 행위가 있을 때 소멸 청구로 소멸시킬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이렇게 소멸되었을 때 뒤처리 소멸의 효과. 소멸의 효과. 건물 전세에서는 세부적인 규정이 있는데 토지 전세는 다른 나라 제도를 들고 오다 보니까 용익물권은 전부 토지에 대해서라는 거예요. 지상권, 지역권.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전세권은 원래 관습법적으로 건물에 대한 것이지만 다른 나라 걸 보고 토지까지도 전세권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 전통적으로 남아있는 걸 위주로 하다 보니까 건물 전세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규정이 있지만 토지 전세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규정이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 A 소유 건물에 대해서 B가 전세권자로 사용하면서 부속물을 설치해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권자는 기간 끝나고 나면은 요 건물 전세에 부속물을 수거해서 이걸 원상 회복시켜 주는 게 원칙일 거라는 거죠. 그때 설정자 쪽에서 그거 수거하지 말고 내한테 팔아라. 부속물 내한테 팔아라. 매수 청구를 할 수 있고 그때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 부속물이 설정자의 승낙을 받아서 동의를 받아서 이때는 동의나 승낙이나 또는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것이라면 이 부속물 너가 사가라.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것. 이때 이 매수 청구권이 행사되면은 역시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다루어지고 동시 이행 항변권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근데 토지 전세라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위치를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A 소유의 토지에 대해서 B가 전세권을 가지고 이 전세 대상 토지에 나무를 심었을 수도 있고 건물을 건축했을 수도 있을 것인데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전세권 관련 법 조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기출문제 보면은 전세권에는 지상물 매수청구권 없다. 그게 옳은 걸로 처리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판례가 요 경우에 임대차 쪽에 있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 규정을 유추 적용한다는 거. 그럼 기간 만료되었을 때 지상물이 현존하고 있다면 임대차 쪽에 있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유추 적용하여 갱신 청구하고 거절당하면은 너가 사가라.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인정한다라는 거. 이거는 법 조문이었고 판례가 유추 적용한다는 거. 그 다음에 전세권의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할 의무가 전세권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 유지를 위해서 드리는 필요비는 전세권자 스스로 부담해야 되니까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 가치를 증가시킨 유익비가 있으면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다는 것. 유익비에는 항상 따라붙는 두 마디가 있다 했습니다. 가해가 이 정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하나요. 지출액 또는 정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이 유익비는 물건에 관하여 생긴 것이니까 지급되지 않는다면 유치권 행사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전세권자 경배 신청권이 있는데 일부에 대한 전세권으로는 경배 신청하지 못합니다. 그와 관련돼 가지고 전전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디를 지울까? 이쪽을 지울까? 어떤 목적 부동산에 대해서
전세권자가 이 전세권 자체를 양도할 수도 있지만 피담보 채권과 함께 피담보 채권과 함께 양도한다는 말은 전세권 이전 등기, 등기부상, 부기등기에서 이전 등기를 하고 전세권 반환 채권도 양도시키고 하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것인데 전전세라 는 것은 자기가 전세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세권 설정해 주는 것을 전전세라 하고 이 사람을 전전세권자라 하면 되고 이 사람을 전전세권 설정자라 하면 되고 이 사람은 그냥 원전세권 설정자라 하면 될 거고 그때 자기의 처분권 범위 내에서 전전세권 설정 행위도 물권 행위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것도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되고 원전세 범위 내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처분권 범위 내에서 처분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속기간이 원전세 범위 내라야 되고 전세금도 원전세 범위 내라야 한다는 거. 또 이러니까 옛날에 또 어떤 분이 자기가 누군가에게 임대를 주었는데 보증금을 1억을 받았대. 그때 그놈이 딴 사람한테 임대를 하고 보증금을 1억 5천 받았대. 이게 가능한가? 이거는 임대차니까 유효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효성은. 임대차는 채권행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 의사에 반해서 했으면 요걸 즉시 해지시킴으로써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래 설명했더니 그 새끼가 조폭이래. 내보고 어떡하라고. 그건 현실적인 문제지. 우리는 딱 법대로 되는 경우만 공부한다는 거죠. 밖에는 법대로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험장에서는 딱 법대로 되는 경우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거지. 법대로 안 되고 있는 거 억울하면은 소송 들어가라고 밤길에 칼 맞는 걸 니 탓이고 그건 현실적인 문제고 현실적인 문제와 법적인 문제를 구별하시라고. 우리는 딱 법대로 되는 경우를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원전세 존속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그 범위 내에서 한 전전세도 끝나야 돼. 그런데 원전세금이 반환되지 않고 있어서 전전세금도 반환되지 않는다면 전전세권자도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 단 일부에 대한 전세권으로는 경매 신청 못 한다는 거.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어떤 부동산이 있는데 이 전체 한 동 건물 중에서 A가 소유하고 있고 그 중에 일부를 B가 전세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이 목적 물건에 대해서 갑구를 열어봤을 때 A가 소유자, 얼굴을 열어봤을 때 B가 전세권자로서 그 범위가 기재되어 있을 거라고. 근데 존속기간이 끝났는데 당연히 이거는 피담보 채권도 기재되어 있어야 되고 전세금 반환 채권 끝났는데 전세금을 안 주면 어떡할 거냐. 이 경우에는 그냥 이사 가더라도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우선 면제권이 있습니다. 그때 일부만 전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세권 가지고는 경매 신청을 못 한다는 거죠. 전부에 대한 전세권이라면 경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데 일부에 대한 전세권 가지고는 경매 신청을 못 한다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이 채권자의 위치로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럼 이 채권자의 위치를 가지고 이 채권을 가지고 목적 부동산을 압류를 해. 그리고 이거 가지고는 경매가 돼. 강제경매입니다. 일반 채권 가지고 압류 절차를 거쳐서 경매하는 걸 강제경매. 담보권, 저당권, 전세권에 의해서 경매하는 거, 물론 동산에 대한 질권 경매하는 경우는 담보권 실행경매, 임의경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경매는 채권 가지고 들어가고 배당은 전세권 가지고 배당받으면 된다는 거죠. 일부 전세권 가지고 경매 신청을 못 한다는 거.
일단 그 정도 하시고 교과서 확인하겠습니다. 668페이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는 용익물건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전세권이 소멸되면 목적 부동산으로부터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효력도 있다. 그래서 그 용익권적 성격이 주된 것이지만 담보권적 성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수 용익물건이다 라고 한다는 것. 전세권의 법적 성질, 물권으로서 제한물권이고 용익물권으로서 부동산 일부 위에 설정될 수 있다. 그러나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전세권, 담보권적 성질이 있다. 그거는 뒤에 가서 이야기할 것이고 또 그다음에 물권적 전세, 즉 전세권, 채권적 전세, 일종의 임대차 가지고 마인드 정리하시고 다음 도표 밑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의 종합적 비교, 임대차 부분에 있습니다. 원래 이 교재에 주임법, 상임법 조문 자체를 놓고 비교한 표가 있었는데 양을 줄이면서 교과서에서 빠졌습니다. 전세권의 취득, 그 표도 내가 최초로 만들었는데 전세권 설정 계약에 의한 전세권 취득,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되고 전세금을 요소로 한다는 거, 일부에 대한 경우에 등기 신청할 때 도면 첨부해야 된다. 등기법에서 공부하시는 거고 넘기시고 담보물권적 성질도 있는 것으로서 부종성 수반성이 있는데 그것은 그쪽 가서 담보물권 성질할 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근데 점유를 요소로 하지 않기 때문에 3자 명의로 전세권 등기해 주는 것 가능하다는 거. 전세금은 요소다. 전세금 기재까지 되어야 되고 사용 대가로서의 성질, 손해배상 보증으로서의 성질, 신용수수의 성질,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세권 분리양도가 가능한가? 존속기간 중에 분리양도 안 된다 했습니다.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를 정지조건부로 한 장내 전세금 반환채권 양도 계약을 미리 체결해 둘 수는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 만료된 때 양도할 수 있고 점유는 요소가 아니다 됐고 전세권 승계취득도 가능하고 전세권 이론상 시효취득 가능하고 시효취득 쪽에서 소유권 시효취득 쪽에서 설명된 거 그냥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존속기간 10년을 넘지 못한다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넘기시면 최단기 보장은 건물 전세에 대해서 1년 보장 규정이 있고 갱신자유 한번 살아보고 또 살고 싶으면 또 갱신하면 됩니다. 갱신계약 합의갱신이야 누차에 걸쳐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건물 전세의 법정갱신 존속기간 만료되기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전세권 설정자가 권자에 대하여 갱신 거절의 통지 조건 변경에 통지하지 않았다면 앞의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라는 것. 등기 없이도 그냥 물권적 갱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설정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소멸을 통과할 수 있고 이 경우 6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단 건물 전세의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적으로 최단기 1년은 보장되어야 된다는 것. 그 존속기간 동안의 효력,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건물만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설마 날아다니지는 않겠죠. 종된 거에 효력을 미쳐야 될 것이고 즉 땅 밟고 다녀도 되고 토지가 전세권의 목적인 경우 건물 전세권의 지상권 임차권에 대한 효력 1번하고 3번은 법리가 똑같습니다. 1번은 토지 소유자가 위에 건물을 건축해서 건물을 전세 주었다는 거고 3번은 토지 지상권자 또는 임차인이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고 건물 전세 주었을 때 전세권자는 땅 밟고 다닐 수 있다 이거지. 주된 권리에 대한 것은 종된 권리에 효력을 미친다는 또 다른 형태 법정지상권, 지상권 쪽에서 보고 왔습니다. 넘기시고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점유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현상유지, 용도유지 의무는 전세권자에게 있다. 그래서 필요배상한 청구권 없다는 거. 물권의 청구권 따라 붙고 부동산 이용권이니까 상린관계 따라 붙고 정감 청구권 그리고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고 정액한 날로부터 1년 내에는 이를 정액하지 못한다 되어 있고 전세권 물권이니까 당연히 처분 가능합니다. 양도 가능하고 등기부 얼구에 부기등기에 의해서 이전 등기하면 되고 전전세 전세권자가 자기의 전세권 범위 내에서 그 목적물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또 전세권 설정해 준다는 거. 전전세도 전세권 설정 행위라는 거. 그래서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되고 전전세금이 요소이고 원전세를 넘어설 수 없다라는 것. 다음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전세권자가 임대해도 되고 전세권을 담보 제공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저당권 설정할 수 있는데 가등기 담보권은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전세권의 소멸, 일반적인 소멸 사유에 소멸되는 것 당연하고 전세권의 특유한 소멸 사유, 소멸 청구, 의무 위반했을 때 소멸 청구에 의해서 소멸될 수 있다는 것. 소멸 통고 앞에서 본 것이고 부동산이 전부 멸실되면은 대상물이 없어지면은 이게 물건이니까 물건이 없어지면 물건 당연히 소멸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번 이상하게 나온 적이 있다는 거지. 이 목적 물건에 대해서 B가 전체 전세권을 가지고 있을 때 태풍이 와서 없어지던 A가 불질렀던 B가 불질렀던 건물이 없어지면 소멸돼. 태풍이 와서 없어졌던 옆집 아이씨 C가 불질렀던 건물이 없어지면 소멸돼. 그럼 전세금 줘야 될까? 안 줘도 될까? 전세금 주고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손해 있으면 바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을 거고 A가 불질러가지고 없어져도 건물이 없으니까 전세권 소멸되고 B는 전세금 반환 청구하면 되고 B가 불질러서 없어져도 전세권 소멸되고 이때 요 전세금으로 A는 손해배상에 충당하고 나머지 있으면 돌려주고 모자라면 또 내놔라 하면 되고 이제 이 목적 물건 B가 전체를 전세권자로 사용 수익하고 있는데 일부만 멸실됐다는 거지. 일부만. 일부만 멸실되었는데 전세권자의 귀책 사유 없이 전세권자의 귀책 없이 일부 멸실됐을 수도 있고 전세권자의 귀책 사유에 의해서 일부 멸실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세권자의 귀책 사유 없이 일부 멸실됐을 때 일부 멸실된 부분에 일부 멸실되어도 잔존 부분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계속 사용하면 돼. 당연히 일부 멸실된 부분은 물건이 없어졌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전세권은 소멸되는 거고 일부 멸실로 잔존 부분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전부 소멸시키고 전세금 반환받아가면 될 거고 근데 이번에는 전세권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는 거예요. 요 일부 멸실된 부분에 대해서 전세권이 존속할까 안 할까 소멸한다는 거예요. 물건이 없는데 어떻게 전세권이 존속해. 물건이 없는데. 근데 이게 시험에서 딴소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귀책만큼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으로 손해에 충당하고 남으면 돌려주면 되고 즉 전부를 소멸시킬 때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전부 소멸시킬 때 그때 전세금으로 손해에 충당하고 남는 게 있으면 돌려주면 되고 모자라면 또 내놔라 하면 되고 그래서 전부 멸실되면 일단 소멸될 것이고 불가항력에 의한 일부 소멸의 경우에 잔존 부분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잔존 부분에 존속하고 멸실된 부분만큼은 전세권이 소멸되고 전세금 이때는 당연 감액된다는 거. 다음 전세권자의 귀책 사유에 의한 일부 멸실의 경우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소멸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잔존부문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전부 소멸시킬 수 있는데 이때 일부 멸시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므로 전세금은 손해배상에 충당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돌려받으면 되고 뭐 모자라면 더 달라 하면 되고 전세권 포기 뭐 내 권리 내가 포기할 수 있고 근데 전세권 포기는 전세금 반환 채권 포기를 수반하는가? 전세권 포기는 전세금 반환 채권 포기를 수반하는가? A 소유의 부동산에 B가 전세권을 가지려면 전세금 반환 채권도 있어야 되고 전세권 등기도 일단 돼야 되는데 근데 1년 전세 약정을 했을 때 6개월 살고 그냥 이사 갈란다 포기하는 거 전세권 포기하는 거 그거는 전세금 반환 채권 포기를 수반하는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세권만 포기하는 거지. 그러면은 이때 전세금 받아가겠다는 거지. 난 지금 다른 데 이사 가야 되니까. 반대로 전세금 포기는 전세권 포기도 수반하는가? 이건 당연히 수반해요. 전세금 없어지면 전세권도 없어질 거니까. 전세권 소멸의 효과 끝났으면은 전세금 돌려주는 거, 목적물 반환해주는 거, 동시행관계. 그 다음에 양도된 경우에 새로운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존속하고 전세권자는 부속물 설치한 게 있으면 수거해서 원상 회복시켜줘야 되고 그때 설정자는 부속물 수거하지 말고 내한테 팔아라 매수 청구할 수 있고 그때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고 다음에 전세권자는 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것이거나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것일 때에는 너가 사가라 매수 청구할 수 있고 토지 전세에 대해서 지상물 매수청구권 규정은 없는데 토지 임대차에 있는 지상물 매수청구권 규정을 유추 적용한다는 거. 필요비 상환 청구권 규정은 없고 유익비 상환 청구권 규정만 있고 상환 안 해주면 유치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 전세금 우선 변제권 있고 전세권 경매 신청권 있다라는 것 지금은 이렇게만 보고 저당권 쪽에서 종합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그 정도 하시고 오늘은 잠깐 쉬었다가 담보물건 유치권까지 보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